안녕하세요, 강사입니다. 며칠 전에 후미추들에 대한 가해자분들이 몇 분 상담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누누이 종종 애니타임 얘기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애니타임 항상 저는 과실에 대한 거는 전문가들한테 더 의뢰하라고 해요. 전문가 분이라고 말씀드려요. 한문철 변호사님. 전문가 분한테 과실을 의뢰하셔야겠지. 제가 예전에 한 영상 중에 한번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, 한문철 변호사님은 90% 이상, 95% 이상, 98% 이상, 그분이 모르시는 거는 접해보지 못했던 사고, 접해보지 못했던 사고 뭐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천둥의 신 토르가 위에서 번개를 이렇게 딱 쳤어요. 번쩍 했는데 그 번개에 맞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2차를 때렸는데 2차가 주행 중에 2차를 때려서 2차가 뒤로 와가지고 2차를 때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 사고, 그런 경우 빼고는 다 아시죠? 제가 보기엔 다 아세요. 저는 한 50%라고 제가 얘기했어요. 50%라고 저는 나름대로 자신합니다. 저는 과실에 대해서는 50% 정도는 알고 있어요. 건바이에서 100건 중에 50건 정도는 제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감히 판단하건데 3%, 2%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반 보험회사 담당자분들 과실 30%도 모른다고 생각해요. 센터장급이.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편견이 있어서 그래요. 이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요. 우리 보험회사 담당자 직원분들. 그리고 내가 피해자고 내 담당자라 한데 그 담당자도 자기가 가해자 사고 담당자가 됐을 때 편견이 묶여 있어서 우리 피해자분의 입장을 다 주장해 줄 수가 없어요. 주장을 하다가 보면 그냥 소송 가세요. 이게 끝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 과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실익을 누가 찾아야 돼요? 사고 나신 분이 찾아야 돼요. 만약 영상이 있다면, 이걸 정말 어렵다면, 그럴 때는 한문철 변호사님한테 문의하시고, 좀 너무 급하다, 한문철 변호사님이 근데 거의 다 댓글 다 달아준 걸로 알고 있어요, 저는. 저도 거기 올려본 적은 없는데, 사람들 보고, 제가 가끔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를 가끔 보거든요. 근데, 사람들 다 상담해 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진짜 권익보호에 대해서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. 되게 많이 존경스러워요. 그런 부분은. 물론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, 그분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있나요? 유튜브나 개인 사이트 운영할 이유가 있을까요? 지금 벌써 한참 유명해지셨는데. 우선 기존의 스펙트럼보다 훨씬 더 그걸 쭉 유지를 하고 땡겨가려면 이런 대외 활동을 많이 하면 좋긴 하겠죠. 근데 충분히 벌 수 있는 만큼 버실 거예요.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. 살아봤자 얼마 산다고. 물론 이렇게 상담해주는 게 취미고 저도 이게 굉장한 취미 활동이긴 하지만 이런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하겠지만 유튜브를 돈을 들여서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꼭 금전적 목적도 아니고, 그렇다고 그래서 취미로 보기엔 시간 투자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 이거는 소비자들 권익보호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엔. 저의 판단은 그래요. 그래서 결론은 과실에 대한 거는 문의하시고, 한문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, 실익을 찾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. 제가 그래 잔머리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? 자, 이번 영상은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후미추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. 제가 그걸 그래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거는 처리해드리고 싶었어요. 제주도권이 아니라면 제가 처리해드리고 싶었는데
제주도권이고 혹시나 뭐 이런 비슷한 건이 있으면 저한테 그냥 해달라고 하세요. 제가 뭐 전화 한 통화해서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. 자, 어떤 사고가 있냐면 후미추돌은 이런 내용이죠. 첫 번째, 후미추돌 첫 번째, 내가 이렇게 박은 거예요, 그죠? 얘가 그러면은 피해 차량이죠. 얘가 가해 차량이죠.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. 이 후미추돌은 네 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이런 사고가 나면 뒤에서 박은 차가 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. 그런데 생각해보면 되게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네 분류로다가 크게 네 분류의 사고가 있는데, 후미추돌은 앞에 차가 정차한 이유가 있었느냐예요. 이유가 있었느냐. 이유가 있었냐. 앞에 차가 정차할 이유가 있었냐. 뭐 정차할 이유는 대표적으로 차량이 정체된 거죠. 정체. 얘는 못 보고 빵.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하죠. 흔히들 얘기하는 전방주시 태반이에요. 이거는 뭐 과실 100%죠. 이유가 있었냐? 이유가 있었다. 정차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. 그럼 과실은 100대 0이에요. 가해자 과실 100%라고요. 기차 과실 100%. 이유가 있었냐는 거예요. 뭐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가 확 뛰어나왔어요. 이런 경우 있죠. 저도 예전에 재개발되는 지역이었는데 산이 끼어 있었거든요. 이게 되게 신기한 비하인드인데 저 신문에도 나왔었어요. 그래서 제가 차를 끄고 가는데 그 펜스 있잖아요. 인도랑 차도랑 막고 있는 이 정도 높이 되는 펜스 있잖아요. 타 넘어가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. 이 펜스 옆에 도베르만이 큰 게 가는 거예요. 엄청 큰 이만한 도베르만이.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도 저기서 보여요. 도베르만이. 와, 그 개를 목줄도 안 묶고 가시죠.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? 그잖아요. 도베르만 아시죠? 도베르만 견주도 계실 텐데 도베르만 습성상 진짜 새끼새부터 키워도 진짜 막 7일, 8일, 10일씩 밥 안 주면 주인도 몰라 그래요. 전투 민족이 속에 있다고. 근데 그 개를 길에서 그냥 풀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와, 저 욕 상 나왔지.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짝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했는데 그 개가 갑자기 점프를 뛰어서 확 튀어나온 거예요. 점프를 뛰어서 확! 차도로. 저는 그냥 먹었죠. 받고 나니까 그게 고라니였던 거예요. 고라니가 시내 그 산에 재개발하고 뭐 한다고 산을 내려와서 고라니가 시내에서 죽은 거예요. 제 차에 치여서. 저 내려가지고 진짜 이거 옷 뜯어가지고 묶고선 하는데 도주를 했어요. 얘가 아파트 단지로 쫓아왔어요. 우통복으로 쫓아와가지고 한참 운동할 때 했어요. 운동할 때 몸 좋았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안 돼 있었고 쫓아와가지고 지원하고 119 구조대 부르고 구조대도 막 하겠는데 결국 죽었어요. 차에 치이니까 그냥 가더라. 근데 더 안타까웠던 거는 얘가 죽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새끼가 또 그 자리로 와서 새끼가 또 죽은 거예요. 택시에 치여서. 그래서 근데 신문에는 엉망진창으로 났죠. 뭐 과속으로 골목. 저 한 35km, 40km 진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 했는데 치가 죽은 거거든. 근데 신문에는 뭐 택시 뭐 과속으로 인하여 뭐 야생동물이 죽고 뭐 어쩌고저쩌고 올렸더라고요. 아유 됐다 그러고 말지 뭐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딱 생겼어. 그럴 때 썼을 때 뒤에 차가 박으면 이거는 100%라는 거예요. 이유가 있었잖아. 차가 서야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. 자, 그럼 이유 없는 주정차는 뭘까요? 이유가 없었다. 이유가 없는 주정차는 뭐가 될까요? 그냥 쓰는 거예요. 그냥 쓰는 거. 본인이 뭐 차 안에 미치겠네. 잠시만요. 잠깐 끊고 할게요.